저희가 저희 방송에다가 올리는 전제로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업계획서를 무료로 돈을 안 받고 컨설팅을 해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으냐면 이미 특허를 취득해서 권리화가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플랫폼 형식이기 때문에 내 거 사업을 미리 알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스웨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확실히 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강의를 듣다가 스웨덴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듣다가 와,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공유해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 스웨덴 하면 생각나는 게 굉장히 세금이 높은데 그 대신에 나라가 복지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맞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강연에서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기업은 급여를 줄 때 노조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임금 협상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별노조로 가는 건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산별노조라는 게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그쪽 업무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급여를 받는 게 산별노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별노조에서 만들어진 그 급여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급여 수준만 맞춘다면 그 이외의 것들은 기업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스웨덴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이런 거죠. 급여가 높은데 급여만 주고 그 이외의 것들, 뭐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업주 입장에서는 급여만 딱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에 많은 그런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나 뭐 4대 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어떤 보험료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정부의 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근로자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아마 그 세금을 지불할 때도 직원들이 직접 국가에다 지불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케이스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주가 직원들한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고 나머지 거를 급여를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계좌이체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이 먼저 이제 직원한테 4대 보험료를 떼고 이제 기업 부담금이랑 합쳐가지고 그렇게 4대 보험료를 내거나 그렇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생각했던 스웨덴은 그냥 기업이 높은 수준의 임금만 주고, 그리고 나는 몰라, 나머지 건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정부가 뭐 육아라든지 뭐 산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업이 급여를 주고 사람을 고용한 걸로 이미 할 거 다 한 거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너무나 높은 수준의 추가적인 노동력을 원하는 거죠. 왜냐면 세금을 먼저 걷고 낸다라는 것도 그렇고, 뭐 4대 보험료도 그렇고, 뭐 각종 복지나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이런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런 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가람이가 이제 요새 이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다 보니까는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보다가 저번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 왜 이렇게 그 실수령이랑 연봉 써있는 거랑 차이가 크게 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했죠.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이라고 써있는 거 플러스해서 기업 부담금까지 해가지고 주게 되는 거고, 그거에서 상당 부분이 제외하고 나서 직원이 받게 된다라고, 이제 실수령액이 그래서 굉장히 적다. 우리나라 급여 소득자들 최고 세액이 46%인가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높죠. 어쨌든 그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받기 때문에 연봉 1억이 실수령액으로 월에 한 650?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업이 추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국가를 대신해서 해주는 건 까지는 상관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걸 일을 하기 싫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방금 말한 것 같은 직원 입장에서 기업을 안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할 만큼 다 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4대 보험료는 법에 제한되는 것만큼 제하고 주고 나중에 다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이 적기 때문에 마치 기업이 실제로는 조금 준다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 안다고 해서 이게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월급이라는 게 주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되게 크게 난다. 이거를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는 사람은 조금만 줘도 큰 돈 같고 받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도 이게 큰 돈을 받아도 작은 돈 같다 이렇게 그냥 느낌적으로 서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 주는 거 최대한 내 직원이 많이 가져가야 그래야 더 일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월급 말고 어떤 상여금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복지 수당이라든지 뭐 자동차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든지 주택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복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업무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소소한 프로세스들 때문에 저희같이 작은 스타트업들은 사실 이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 진짜 일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럼 경리 한 명 뽑으면 되냐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고 아니 그것도 매출이 얼마나 많이 나올 때나 경리 뽑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대표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해야죠. 그럼 이제 사소한 걸로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일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문제시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진국인 스웨덴 어떻게 하냐, 스웨덴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저도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은 의견을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